유창혁 3메가 액션. 저는 유창혁의 완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제3회 롯데 배한준 교류전에서 위빈과의 대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초반에 위빈의 교묘한 내다바이에 그가 말려들어 한 귀에 대마를 몽땅 죽이고 필패의 국면이 되었습니다. 골병이 들어도 단단히 든 것입니다. 곧 던져도 무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진장 끓기라도 한 것처럼 땡깡을 부려 뒤집기를 노리다가 미수에 그치면 바둑만 지는 것이 아니라 쪽팔림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이중고를 무릅쓰고 초강경 수단으로 다구리를 붓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잽과 스트레이트를 버리고 안쪽으로 바싹 파고들어 상체의 리듬만으로 훅과 어퍼컷을 무차별적으로 날리며 전성기의 퍼넬 휘테커를 연상케 하는 파워와 스피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빈은 부자 몸조심을 하느라고 시종일관 후진기어만 집어넣었습니다. 하하. 결과는 유창혁의 역전 KO 승만방입니다. 으로 끝나며 선작 50 가필패라는 루머만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위빈의 부자 몸조심이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와 비슷한 코스의 역전패가 가끔 나오는 걸 보면 조훈현이 유리할수록 더욱 강하게 부딪히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비록 더욱 강하게가 또 다른 역전패의 불씨가 된다 하더라도 유창혁이 강환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차이만 더 벌어졌을 뿐이지 결코 역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력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그가 밀착 보디 체크를 지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공격 그 자체로 대마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보다는 대마가 몰리는 과정에서 떨어뜨리는 떡국물을 챙기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마가 몰리다 보면 초가삼간 다 버리고 목숨만 부지해서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주인 없는 빈집에 들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찹쌀떡을 먹으며 동지섰다를 따뜻하게 보내려는 신보인 것 같습니다. 시쳇말로 때려 죽이자는 게 아니라 굶겨 죽이자는 것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청명의 돼지나 한식의 돼지나 맞아 돼지나 굶어 돼지나 돼지는 건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굶어 죽는 쪽이 더 오랜 시간 고통스러워야 할 테니까 열받는 것도 더할 듯 싶습니다. 그는 칼을 뽑지만 휘두르지는 않고 저만치 서서 외칩니다. 목숨을 내놔라. 가 아닙니다. 인절미와 연탄을 내놔라. 입니다. 이것은 대마의 숨통을 직접 끊으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의 상황까지 고려한 고난도의 전술 같습니다. 대마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반상의 모든 집은 초토화되기 마련입니다. 살려주면 외래하우스 부족으로 코피나기 십상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상대는 호시탐탐 대치기를 노릴 것입니다.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묘수가 튀어나올는지 모릅니다. 묘수 한 방에 역전되는 바둑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바둑을 두고자 하는 것일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공격이라는 그의 기재와 유연함이라는 그의 기풍이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뇌에 절충한 일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의적 일찜에는 탐과 놀이의 재물을 빼앗지만 그들의 목숨만은 살려줍니다. 그는 대상에 따라 세비는 방식을 달리하며 나아갈 자리와 물러날 자리를 철저히 가립니다. 그는 경쾌하고 자유로우며 화사합니다. 그는 모든 무술에 능한 자객이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걸 원치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기풍과 기똥차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유창혁은 실리에 대하여 첨예한 감각을 타고난 것처럼 보입니다. 반상의 파노라마가 아무리 변화무쌍하더라도 결국 종착역은 하나입니다. 집, 정산에 관한 한 이창호가 천상천하의 와독존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천상천하의 와독존이라는 말은 부처가 세상에 나오며 울음을 대신한 일성이라는데 저는 이창호가 태어나면서 응애응애 우는 대신에 찝찝찝하고 운 건 아니었을까라는 엉뚱한 상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산에 관한 한 유창혁도 결코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호처럼 정밀하다거나 끝내기가 강하다고는 자신할 수 없지만 저는 그가 실리를 땡기는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독자적인 경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의 실리에 대한 기량이 가려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행마가 경쾌하고 화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행마의 기본 축은 두터움입니다. 두터움은 구상과 비구상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조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는지요. 바둑의 고찰이라는 측면에서 누군가의 심층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터움의 실체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두터움 이퀄 이창호라는 공식은 불변이지만 저는 유창혁이야말로 두터움을 제대로 아는 승부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두터움이 장래의 집을 보장받는 가장 안전한 투자임은 이창호에 의하여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이창호가 두터움을 집짓기에 활용한다면 그는 공격과 집짓기라는 양수겸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두터움을 활용하여 공격에 나서지만 최종 목적은 현찰인 것입니다. 이창호가 숨어있는 집을 찾아내는 스타일이라면 그는 돌과 돌의 역학관계에서 집을 쥐어짜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행마가 부드럽고 명료하다고 하여 그가 모양을 중시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그는 모양의 구애를 거의 받지 않는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일본 바둑을 미학에 집착한 나머지 탄력과 임기응변이 떨어진다 라고 평한데서 드러나듯이 그의 바둑도 실전적이고 탄력적인 한국류에 비교적 충실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유창혁에게 있어서 실전적이라는 것은
어떤 자세에서도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공격력뿐만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스타일이 구겨지는 것도 불사한다는 의미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황무지를 괭이질 몇 번의 옥토로 개간하는 놀라운 농사 기술을 여러 차례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바둑평론가 박치문이 누더기를 기워 비단을 만드는 이라고 평한 이 농사 기술은 그가 집에 대하여 얼마나 실전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성이가 낯을 간다. 풀 한 포기. 자를 수 없을 만치 무디기만 한 낱날이. 살점뿐 아니라 통뼈라도 단숨에 잘라버릴 만큼 날카로워졌음에도 씨발룸 연신 씨부렁거리며 물 대신 눈물로 낱날을 적셔 삭삭삭 낫을 갈고 있다. 마이너스 박완호 낫 전문. 그는 큰 승부에 강합니다. 세계대회를 우승하려면 그에 걸맞은 실력의 운도 적절히 따라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세계대회에서 승부의 추를 잡고 흔드는 또 하나의 변수가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국 상대가 친숙한 경우라면 따질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기보와 동양은 정보를 통하여 얼추 접했다고 하더라도 승부호흡을 직접적으로 느껴보지 못한 아웃사이더라면 심장 싸움이 크게 작용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는 세계대회 단골 우승자였습니다. 그의 심장의 크기를 재고자 자를 찾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사람은 큰 나무 밑을 지나가더라도 성장하는 법이니 큰 승부를 거듭해야만 심장도 강해진다는 캐리어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캐리어론의 한계는 명확해 보입니다. 세계대회 결승에 5번이나 얼굴을 들이민 창하오가 결정적인 찬스라 여겨졌던 제6기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조은현에게 코핀한 것을 두고 캐리어의 부재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준결승에서 이창호를 제압하고 올라갔으니 실력이 부족하다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기세로 쳐도 더 이상의 상승 기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유리한 바둑을 연거푸 역전당했습니다. 심장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 결정적인 순간에 꼬리를 내리다 결국 되치기를 당해 코핀하고 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근자에는 우리 기사의 허리층이 두터워져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기보다 세계대회 출전권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대회 결승 진출자에 비추어 그 타이틀의 향방은 극히 일부의 기사에게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챔피언을 꿈꾸는 승부사라면 강한 심장과 오기와 근성으로 대성이처럼 부단히 낫을 갈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큰 승부일수록 힘을 내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강자를 만나면 움츠러들고 배당이 클수록 떨리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는 반대로 더 신바람 내며 승부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상금이 많은 시합일수록 승부욕에 불탄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강심장의 사나이라는 자기 고백일 것입니다. 막장에 가고 싶다. 거기 가서 내 삽을 찾고 싶다. 탄가루 묻은 내 도시락통, 땀에 쩔은 수건과 검은 작업복 거기. 그냥 두고 온 내 도구들을 수직갱으로 하강에 가던 검은 나를 찾고 싶다. 탄더미 속에 반짝이던 두 눈, 하얗게 빛나던 치아, 싸아싸아 불어오던 원시 밀림의 바람소리, 거대한 두발 짐승의 발자국 소리. 나는 막장에 가고 싶다. 내 삽과 곡괭이, 그리운 내 도시락, 땀에 쩔은 작업복. 오늘 나는 막장에 가고 싶다. 거기 가서 내 삽을 찾고 싶다. 마이너스 이건청 삽 전문. 그는 기복이 심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천재성이 고뇌형이냐 감각형이냐를 따지자면 이창호나 이세돌의 경우처럼 그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감각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감각형 천재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합니다. 고뇌형보다는 감각형 쪽에 천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복 안에는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 도저히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대에게도 코핀한 경우가 제법 들어있어서 그의 집중력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그는 덜컥수와 착각의 악몽에도 적지 않게 시달려왔습니다. 제5기 삼성화재배 최종국에서 요다 노리모토에게 99.99% 이긴 바둑을 막판 실족으로 역전패 당하고 홀로 비우는 밤거리를 하염없이 걸었다는 일화로 대표되는 그의 덜컥수와 착각 역시 그의 집중력에 일말의 불안을 갖게 합니다. 저는 후반에 두드러지는 그의 집중력 부족은 그가 어린 시절에 체계적인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3년의 공백 기간을 가졌던 것과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어린 시절에 사관생도시 교육을 받고 3년의 공백 기간이 없이 공부에 전념했더라면 문득 인간의 잃어버린 원시성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삽은 인간의 잃어버린 원시성에 대한 그리움을 절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승부사에게서 인간의 원시성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세돌이 빗방울에 맞아 살해당할까 두려워하기는커녕 우박이 떨어지든 눈보라가 몰아치든 대빠꾸치고 대미를 향하여 돌진하는 것도 원시성입니다. 이창호가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폭하지 않고 인내의 화신이 되어 수모와 굴욕을 견디며 권토중래를 꿈꾸는 것도 원시성입니다. 제가 유창혁이 어린 시절에 사관생도시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라고 가정했지만 어쩌면 그따위 가정은 전혀 필요하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천재기사로서 충분히 바둑의 역사를 새로 써왔습니다. 설령 그에게 어린 시절에 3년의 공백 기간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가정이 유효한 가정이 되더라도 누군들 그가 불굴의 투혼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고 바둑의 역사를 더욱 새롭게 써나가리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 책 이야기. 최근에 저는 동네 헌책방에서 진귀한 책 한 권과 만났습니다. 설국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무의에서 최승희의 예술 세계를 다루었다고 하여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일본의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쓴 명인이라는 책이 그것입니다. 명인은 소설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명인은 소설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관전기입니다. 명인은 일본 최후의 명인이라 불리는 슈사이 본인 방의 현역, 은퇴 대국을 세밀하게 기록한 관전기인 것입니다. 슈사이의 대국 상대는 기타니 미노루 명인에서는 오다케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조치훈의 스승입니다. 후에 그는 조은현의 스승인 세고의 겐사쿠와 더불어 일본 바둑의 양대 산맥을 이룹니다. 기타니 미노루와 세고의 겐사쿠는 일본 바둑계 도제 수업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들이 타계한 이후 도제 수업의 맥은 끊겼고 일본 바둑도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슈사이와 기타니 미노루의 대국은 장장 6개월 동안 두어졌다고 합니다. 저라면 지겨워 죽었을 것 같습니다. 부록을 눈앞에 둔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그러나 결코 지겨워하지 않고 이 대국의 전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인은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슈사이 명인의 장엄한 최후의 현장에 증인으로 나서서 필력을 다한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사이는 은퇴한 이듬해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명인은 슈사이의 죽음을 모티브로 작품화되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슈사이의 죽음에 보통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무라카미라는 서술자가 되어 명인을 발표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다고 하니까요. 저는 명인을 읽고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하품만 나오다가 끝내 잠이 들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슈사이 명인에 대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깊은 애정은 신뢰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문학과 바둑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런 종류의 관전기가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역사는 일천하지만 우리에게는 불세출의 천재들이 즐비합니다. 조은현, 이창호, 이세돌, 서봉수 그리고 유창혁. 저는 그들의 이름만으로도 꿀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보의 전달에만 머물지 않고 승부사의 애환과 기백과 혼을 담은 정통 관전기가 그립습니다.